안녕하세요. 송샘의 영재놀이터의 송샘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영재들에게 보이는 4가지 특성인 호기심, 평정심, 뚝심, 이타심 중 뚝심, 과제 집착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과제 집착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결과보다는 능력에 대한 격려, 즉각적인 피드백,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 상황의 노출 등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이타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은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이 부족할 것이라 단정짓는데요. 오히려 영재들에게서 공공의 문제에 관심이 높고 타인을 배려하는 모습이 더 자주 목격되곤 합니다. 어려서부터 이러한 이타심을 지니고 있는 아이가 커서 리더가 된다면 좀 더 따뜻하고 이상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 더 노력하지 않을까 합니다. 자, 그럼 오늘도 저와 함께 다이어리를 펼쳐보실까요? 이타심은 남을 위하거나 이롭게 하는 마음을 뜻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배려나 공감 능력이 높다는 것과 비슷한 의미이지요. 배려나 공감은 타인의 감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에 맞는 반응을 보이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이를 동정과 혼동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동정과 공감은 비슷한 것 같지만 사실은 다른 개념입니다. 둘을 구분하지 못하여 공감을 한답시고 동정을 해버리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정과 공감은 어떻게 다를까요? 미국의 심리 전문가 브렌 브라운은 한 유튜브 영상을 통해 동정과 공감을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깊은 구덩이에 빠진 여우가 한 마리 있습니다. 그리고 구해달라는 소리를 들은 한 마리 곰이 구덩이로 내려갑니다. 내려가서는 여우에게 말합니다. 나도 이 아래에 떨어진 기분이 무엇인 줄 알아. 내가 내려왔으니 넌 이제 혼자가 아니야. 때마침 구덩이 옆을 지나가던 사슴 또한 둘을 발견합니다. 사슴은 구덩이 입구에서 고개만을 내민 채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정말 끔찍하다. 그렇지? 혹시 배고프다면 이 샌드위치 먹을래? 공감을 한다는 것은 자신도 상대방의 상황에 처해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 감정을 오롯이 느끼는 것입니다. 곰이 직접 구덩이 아래로 내려와 그 축축하고 음산한 구덩이 아래를 자신도 느꼈던 것처럼 말이죠. 자기도 같은 상황에 처해 보였기 때문에 상대방이 느끼는 감정을 100% 이해하고 같이 아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정은 자신과 상대방을 굳이 동일시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가 처한 상황을 머리와 이성으로 이해하고 그렇게 얻은 정보를 분석하여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사슴이 구덩이 밖에서 머리만 내밀면서 샌드위치를 권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는 어려움을 이해하려는 노력은 같지만 이를 당사자의 시선에서 보는가 자신의 시점에서 보는가의 차이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감이 아닌 동정은 자칫 타인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사람을 위로한답시고 그래도 최악의 상황은 면했잖아. 앞으로는 더 좋아질 거야. 라는 반응을 하면 화만 돋구는 결과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러므로 동정이 아닌 공감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도와주어야 할까보다 상대방은 현재 어떤 마음일까를 늘 먼저 생각하도록 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어야 한다는 막연한 해결책 마련을 먼저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약 저 사람과 똑같은 상황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까? 와 같은 질문을 먼저 해야 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아쉽게도 우리는 자녀와의 대화에서 이러한 부분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타인 배려의 중요성을 길러주기 위해 불우이웃 돕기, 바자회, 성금 모금과 같은 다양한 활동을 자녀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아마도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있어. 우리가 이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라는 질문으로 포문을 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곧바로 방법적인 측면으로 넘어가는 것은 공감보다 동정만 자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방법적인 측면을 논하기 전에 우선 아이 스스로 그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현재 겪고 있는 심정을 깊이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그 후에 생각해 보아도 늦지 않습니다. 한편 이타심에서 공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실천 능력입니다. 백문이 불여일견, 구슬이 서말이야도 꿰어라 보배라는 말처럼
타인 배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알고 있느냐보다 그래서 너는 얼마나 행하고 있느냐이기 때문이죠.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와 함께 불우이 돕기, 바자회, 성금 모금과 같은 다양한 활동을 계획하시는 것 또한 실천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러한 실천을 아이와 함께 행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혹은 정보를 몰라서라는 이유 때문이죠. 하지만 타인 배려와 같은 이타심을 기르는 것은 점점 개인화, 단절화되어가는 앞으로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일 수 있습니다. 시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꼭 신경 써야 하는 것이지요. 캠핑, 여행, 박물관 견학 모두 아이에게 좋은 경험이지만 한 번쯤은 아이의 손을 잡고 가까운 주민자치센터나 자원봉사센터에 가보세요. 그리고 함께 할 수 있는 봉사활동에 대해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요즘은 자원봉사 포털이나 기부 포털과 같은 웹사이트에서도 관련 내용을 찾아볼 수 있답니다. 오늘은 영재 신부호의 마지막 조건인 이타심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요즘 아이들이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외동인 경우가 많아 부모가 아이들을 과보호하게 되면서 자기중심적인 사고가 더 크게 작용하기 때문이겠지요. 하지만 아이들은 오히려 어른보다 다른 사람의 어려움에 더 가슴 아파하는 예쁜 마음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쁜 마음이 커가면서 점점 사라질 뿐이죠. 그러므로 아직 이러한 예쁜 마음이 많이 남아있는 시기를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타인의 상황에 내가 처해 있다고 가정하면서 그를 더 깊이 이해하려는 공감 능력과 알고 있는 것만으로 그치지 않고 작은 행동이라도 꼭 취하도록 하는 실천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어른 세대가 더 많이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오늘의 다이어리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영재와 관련된 재미있는 에피소드로 찾아뵙겠습니다.